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원료 수급 다변화와 부품 국산화를 외쳐왔지만 그 후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소재 국산화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추정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50.3%였습니다. 2014년 47.1%에서 소폭 증가한 데 그쳤고 네.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0%대로 알려졌습니다. 네.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장비 국산화율은 더 처참한데요. 2017년 18.2%로 2013년 25.8%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그 높은 해외 의존도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됐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 통신을 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1988년에도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기사가 날 만큼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자 사업을 키웠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긴 시간 동안 소재와 부품 기술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할 여유도 없이 80년대 세계 최고였던 일본 제품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일본 소재, 기계를 수입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 전자산업이 일본을 추월했는데요. 자, 그런데도 국산화율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네, 우리 전자산업이 세계 최고가 된 이후에도 소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소재 개발은 비용과 시간은 많이 들지만 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하는 편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소재 개발을 등한시했고 그 사이 일본과 소재 정밀 기술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다음 최근에 글로벌 분업 추세에도 어긋나는 거고 비용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이나 퀄리티 측면에서 일본 거를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에 굉장히 공을 들일 만한 요인이 없죠. 하청업체에 비해 대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강한 경제 구조도 소재 기술 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요구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할 여력을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네. 또 정부의 지원도 여러 분야에 나눠주기식으로 이뤄졌고 그마저도 정권 교체 때마다 달라져 효과가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역대급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사실 말이 부품 국산화지 절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자, 정 기자.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부품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의 세 공제를 확대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먹구구식 지원보다 부품 산업으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이면 그거에 비례해서 그 기업 전체의 R&D 투자액에 대한 세 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뭐 상향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전체 비용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한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유인을 할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경제 발전으로 이끈 계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아이러니하지만 일본의 사례인데요. 2010년 중국은 영토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의 90%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 후 일본은 히토류 수입 국가를 늘리고 재활용 기술, 대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히토류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에서 히토류 카드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득이 됩니다. 그래서 건너는 시간을 줄이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내부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양국을 넘어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남길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우려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 역시
치명상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경제적 우위의 자신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더 치밀하고 강도 높은 보복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된 움직임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